5월 16일 똑딱이 주식 증시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에서 PPI와 CPI 발표가 있었죠. 자, 4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3월 대비 0.5% 올랐죠. 월가 예상치인 0.3%를 웃돈 수치입니다. 자, 지난해 대비로는 2.2% 상승하면서 월가 전망치와 일치를 했고요. 근원 PPI는 3월 대비 0.4% 올라가지고 전망치인 0.2%를 웃돌았어요. 다만 3월 PPI가 기존에 발표됐던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 불안이 진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전망치인 0.4%보다 낮았어요. 자, 월간 단위로는 0.3% 상승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여전히 주거 비용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CPI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지난해 대비로는 3.4% 올라가지고 시장 전망치와 부합을 했고요. 자, 3월에 3.5%보다는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나타냈죠. 자,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가 증가됐고요. 전년 대비로는 3.6%가 증가되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상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우지수 결국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제가 이날이죠. 여기 바로 이 고점이 3월 21일의 고점이 상투가 아니었다. 라는 저의 이전 예상이 맞았다라는 것이 이번 고점 경신에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도 점차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나스닥 지수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러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고점을 앞에 놓고 소극적 저항을 벌이고 나서 소극적 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극적 저항은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했었죠.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역사적 신고가 경신은요, 아직 미국 증시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똑딱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의 지연 악재로 하락하면 이것으로 미국 증시가 끝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 인하가 지연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금리 인하 지연에서 조심할 게 아니라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면 그 이후의 매물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기억나세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어떤 선제적인 상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금리 인하가 지연될수록 증시의 상승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 그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22일에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 성장성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마도 엔비디아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프로그래밍 언어죠. 쿠다가 오랜 기간 무료 배포를 통해서 길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상당 기간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엔비디아가 3월에 GTC 2024에서 공개했듯이
블랙웰 같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 진보에 앞서고 있는 데다가 단순 GPU 업체가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다방면에서 AI 기업으로의 성장성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의 어떤 정책이 왔다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요 아직 상투의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염두를 해봐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번에 22일의 실적 그렇게 어떤 부정 이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긍정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긴 했는데 다만 상승 출발 후에 음봉과 음선으로 마감돼 가지고 여전히 위로의 대기 매물이 존재한다. 이 점을 확인시켜줬죠. 코스피 지수는 지금 전고점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접근하면서 대기 매물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 후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제가 이미 앞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에 접근하면서 대기 매물 저항이 있다라는 점을 이 반등 과정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5월 들어서 상승을 하긴 하지만요. 이 구간을 보면은 음봉이 되게 많죠. 그죠? 음봉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올라가면서 대기 매물이 많구나라는 점을 그리고 많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큰 반락 없이 이를 음봉으로 소화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음봉이니까 매물 공방이 많다는 건데 다만 고점을 높이니까 매물 공방은 많은데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움직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탁 올라가 버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서 탁 올라가 버리면 이 직전 고점에서 당연히 저항됩니다. 여기서 탁 그냥 올라가 버리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음봉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에는 일단 좀 더 다이렉트로 올라간 것보다는 유리한 국면을 갖고는 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화요일과 오늘 반등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의 하향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났죠.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화요일과 오늘의 반등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쌍바닥보다는 원 눌림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그죠? 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보시는 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오늘도 막혔어요. 그죠? 막혔죠?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매물 공방이 많다라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 과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의 현재 신용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연일 코스닥에서는 신용 매매가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으로도 확인이 되죠. 신용거래 추이선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요게 왜 이렇게 코스닥으로 계속 신용이 들어올까? 기대감이 커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요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대기 매물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는 사실 미국 증시나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 봐도 상대적으로 지금 뒤처진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주가 향방이 결국 코스닥 지수의 향방에 중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처진 이유가 코스닥의 주도 시세였던 AI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시세가 아직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로 올라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의 어떤 향방이 결국 코스닥 지수 향방에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현재 위치,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향후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부정보다는 긍정 쪽에 저는 기대를 걸고 싶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에 그리고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가요,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자,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서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국 2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서면 이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힌트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매매 참고를 해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4%대 상승,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모습은 상당히 우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 약세 마감입니다. 두 종목의 주가 희비가 확연하죠. SK 하이닉스가 TSMC, 엔비디아 이 라인에 성공적으로 올라선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서 뒤처지면서 이상이 주가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D램 가격과 현재까지의 어떤 D램 가격과 수요 추이를 볼 때 2분기 실적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지진 여파도 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대만 공장 등이 지진 영향이 있었죠. 다만 대만 지진 영향이 제거되는 3분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삼성전자의 경우 HBM 쪽으로 공급처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죠. 자, 이를 놓고 엔비디아의 삼성 길들이기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말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력의 차이일 겁니다. 범용 반도체에 익숙한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반도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삼성의 NCF 기술은 SK 하이닉스의 MUF 기술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상 어떤 발열 부분이나 어떤 수율,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이 바로 이런 부분에 적응해 나가고 어떤 해결해 나가는데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말씀드려왔듯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양봉으로 좀 이렇게 올라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야 지금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계속 체크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소형 반도체 보면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실적 결과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호조를 보이는 종목들, 그게 바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이 두 종목은요,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러한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둘 다 주식장인의 보유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아주 기분을 좋게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지금 현재 반도체. 근데 또 반면에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한 종목들,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종목 오늘 7%대 빠졌죠. 그리고 LOT 백큐음도 역시 7%대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또 주가가 이렇게 거꾸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추이를 잘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추이가 중요하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왜 오르는지 13일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국 수출 비중을 낮추고 이를 갖다가 이제 북미나 유럽, 동남아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키면서 실적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면서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전에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코리아나, 야 드디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바닥권에서 탈피에 시도하는 그러한 성격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후 눌리면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눌리진 않고 살짝 눌렸다가 오늘 또다시 강세로 흐름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츠한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식장인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 하나를 제가 그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화장품이었어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와 마찬가지로 둘 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다시 고점을 높였죠. 다시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5일 이동 평균선. 자,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 여전히 살아있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이제 기존의 PCB가 아니라 이제는 유리기판이 아마 필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유리기판 쪽도 제가 계속 꾸준히 언급은 드리고 있는데, 일단 HB 테크놀리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HB 테크놀리지나 캠트로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선익 시스템, ICD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좀 선별해갖고 선별적인 관심을 이런 종목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해서 관심은 좀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뭐가 열리냐면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이게 당장은 이슈다. 바이오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전 세계 항암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자, 유한양행 그리고 ABL 바이오 아직 기준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오이뮨텍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자, 이런 종목들이 이번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관련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5월장이 그래도 4월장보다는 낫죠. 자, 당연히 내일 금요일인데요. 한 주 또 매매 마무리 내일장에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매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